23일 목요일 현무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통일 얘기를 들으니까 보은에는 비가 안 온대요. 같은 한 나라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는데, 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금방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또 모르고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특히 이 현무경 강좌는 학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고서 이해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력은 부족하지만은 됐으면 자상하게 이 교재를 마련해 가지고 첨부동에 올려놓는 이유가, 강의 듣는 거하고 글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음성으로도 듣고 또 글로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한 간에 우리의 의식이 발전할 수 있다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여기 사무탕 80회 있잖아요. 당분간은 거기에 매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병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했어요. 해탈.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은, 특히 현무경에서는 이 숫자 있잖아요. 숫자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다른 경전에도 숫자에 관한 게 나오고, 특히 주역 같은 것은 숫자하고 불가분의 관계지만은,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주역은 그냥 64개, 교상에 관한 것만 주류를 이루지 이 숫자에 관한 그런 설명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상하고 상수학 그러잖아요. 괴상하고 수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내가 이 얘기를 종로에 가서 하니까 강의 듣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상이 코끼리 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끼리 상인데 이 상은 무형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더라. 그 사람들 지역 공부를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하고 샘수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놓으니까, 이것도 무형이고, 숫자는 무형이죠 물론. 이것도 무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무형이고 이것도 무형. 근데 나보고 한 얘기가, 왜 선생님은 이 코끼리 상처를 딱 유형으로 얘기를 하고 숫자는 이제 무형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배운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이 상당히 날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둘 다 무형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무형에 가까운 걸 들라고 그러면 당연히 숫자죠. 근데 코끼리 상자를 갖다가 무형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무형이라고 하는데 굳이 코끼리를 갖다가 들고 나올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다 사람 인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요거는 요 상을 보고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린 그런 형상을 가리킨 거거든요. 요거는 인위적인 상이고, 요거는 자연적인 상이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무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진짜 무형인 줄 아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똑같이 무형이라면은 그냥 수라고만 하면 되지, 뭐하러 코끼리 상자를 앞에다 붙잖아요. 이것도 무형이고 이것도 무형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코끼리를 가르쳤다는 얘기죠. 코끼리.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코끼리만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것들은 형상이 있는 짐승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로 사전에 나온 그대로
사장이 아니라 그 지역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대. 이 상자는, 코끼리 상자는 모든 상의 근본을 말한다. 모든 형상의 근본인데 그것은 근본적인 형상은 형상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형상이 없는 근원적인 모든 형상의 그 어떤 상징으로 써놓은 게 이 코끼리상이다. 그렇게 자기는 배웠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배웠죠, 배우기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코끼리라고 했는지 그거는 그 설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론 사전에는 나도 이거 다 봤어요. 코끼리 상자 이걸 보면은 그 상수학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상수학을 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형상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숫자로 나와 있고 그러면서 요걸 갖다가 모든 형상의 근본이니까 형상의 모든 근본은 모든 형상을 다 내포한 거다. 그래서 진정한 형상은 형상이 없는 무형을 가리킨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수하게 이 상처를 갖다가 요것도 무형이고 요것도 무형이고 다 무형인 줄로 그렇게 알기가 쉽다니죠.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코끼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필이면 왜 코끼리 형상을 갖다가 들고 나왔느냐. 그것은 모든 유형의 근본이 코끼리다. 이제 그런 의미하고 통하는 거죠. 그럼 코끼리를 한번 다시 보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왜 코끼리를 갖다가 모든 형상의 근본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은 코끼리를 보면 답이 나온다. 코끼리의 특징을 봐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코가 길다는 거. 그러니까 코끼리죠. 이제. 코가 길다고 해서 코끼리가 코끼리가 된 거거든. 코가 길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빨이에요. 이빨. 그 코끼리의 이빨 그 중에서도 어금니. 그래서 어금니 아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걸 상아라 그러잖아요. 상아. 요 두 가지의 그 특징. 이것 때문에 코끼리 성자가 모든 형상의 근본으로 낙점을 받게 된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코가 크고 이빨이 크다는 그 얘기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얼굴에는 이목구비 사관이 있어요. 이목구비 네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둘씩 이렇게 나누면은 이하고 목, 그 귀하고 눈은 형이 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 두 개는 형이 하라 그래요. 이제 그거 갖다가 근거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들리는 거, 즉 색하고 소리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색을 보지 못해도, 즉 선물을 보지 못해도 눈이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귀가 먹어도 생명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어요. 즉 육적인 생명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코하고 입은 당장에 지장이 있어요. 숨을 못 쉬어도 금방 죽고 먹지 못해도 금방 죽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목구비 4개가 있는데 2개는 형이 상하, 2개는 형이 하,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형이 상은 뭐냐면 하늘에 가는 거고 형이 하는 땅에 가는 거거든요. 코끼리를 왜 모든 형상의 대표로 상징적인 것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코끼리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가 크고 이빨이 엄청 크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뭘 가리키냐면 하늘을 갖다 가리킨 게 아니란 겁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짐승이 아니라 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형이하. 그럼 땅을 상징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땅은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무형을 말하는 거고, 요건 법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형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법을 가리킨 것은 숫자예요. 법칙은 모든 법칙은 숫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 땅에는 그 유형이라는데 유형은 클수록 큽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몸집이 크면 클수록 뭐냐면 유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적합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짐승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고 또 혀이 하에 속하는 즉 땅에 속하는 코하고 이빨이 제일 큰 짐승이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그 유형적인 짐승, 형상이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대표 주자로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쓴 거지 형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그 사전에 나온 거 보고 상은 형상이 없는 상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뭐 다 이해를 하실 걸로 믿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유형의 근본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무형을 가리킨 게 아니란 거죠. 모든 유형의 대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0이 모든 숫자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0이라고 했느냐. 0 속에는 없는 것이 이렇게 다 들어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숫자는 그 개체로서의 그런 어떤 그 기능이나 속성 그런 거는 여기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형상을 대표하는 게 코끼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코끼리 형상 속에 들어오면은 나머지는 코끼리보다 작은 거죠. 코도 작고 이빨도 작고. 그러니까 명암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형상으로다가 대표적인 상징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죠. 형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유념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성과 수, 성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형상의 상징인 코끼리상과 법칙의 상징인 숫자, 셈숫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과 양을 동시에 같이 봐야 돼요. 모든 선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형상의 근본인 코끼리상하고 법칙의 근본인 셈숫자고 같이 놓고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병, 육적인 병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진정한 약이다. 진리의 약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대병지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정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시간에 이제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하도 그다음에 낙서 요게 지금까지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도는 하늘을 가리킨 거고 낙서는 땅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도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도를 보고서 형상상자, 코끼리 상자 있잖아요. 그 상을 갖다가 그린 게 복희팔계라고 했고 그게 복희팔계입니다. 하도를 보고서 그린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낙서를 보고서 그린 것은 문항팔계라 해요. 요 구분도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여러분. 복희팔계와 문항팔계 똑같이 팔계를 그린 건 맞는데 차이가 많아요.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러 간다면은 문항팔계는 구궁이라는 거, 중심에 숫자가 5가 들어갔다는 거. 근데 복희팔계는 팔계에 지나지 않아요. 구궁이 없어요. 중앙에 숫자가 텅텅 비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특징, 그걸 제대로 이해할 적에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 우리 머릿속에 박히는 거고 그럴 적에 비로소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날카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도는 그림도라고 한 거고 낙서는 글자라고 했다. 이렇게 이 설명도 그 전에 드렸잖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유지한 거죠. 형상. 그 다음에 요건 서자는 글사자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를 갖다가 유지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지더라. 짝. 형상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반드시 그 대조적인 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짝수로다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천지가 음양이 벌어지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로 되더라. 그걸 8개라고 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신 문항도는 뭐냐면 그 중심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8개에다가 플러스 1을 내서 9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9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걔는 8개밖에 없는데 2개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9궁이라고 했다. 그래서 8개하고 9궁 또는 9궁 8개 이런 표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낫게 하는 사무탕 80턱은 바로 이와 같은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항도가 9궁이 있고 용담도도 9궁이 있죠. 문항도는 양을 위주로 한 거고 그래서 양변, 양이 9궁으로 돌아가는 거고 용담도는 음이죠. 음이 9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9가 9를 돌면 81궁이더라. 81궁에서 중심은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80첩이라고 한 거다. 이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정연한 찬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디서 강의하다가 얼마 안 돼요. 강의를 하는데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기억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선천은 양을 위주로 한다. 부처는 음을 위주로 한다. 즉 문항도는 양을 위주로 하고 용담도는 음을 위주로 한다.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좀 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증산계를 같은 게 다 알아요. 선천은 양을 위주로 하고 부처는 음을 위주로 한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그 사람들이 증산도에서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그 강좌 끝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런 거는 어디서 들은 거냐 그러니까 제가 증산도 출신이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천에서는 양을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남성 위주로 갔다. 모든 게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천천 세상에서는 남자의 성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그 압력으로 힘으로 이제 완력을 이제 내리 누르고 모든 게 그렇게 흘렀다. 힘 위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처는 위주로 간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위주로 간다는 걸 여성이 남성을 갖다가 조종한다. 즉 여성 위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반대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천만에 왔어. 그거는 음과 양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음과 양의 개념. 그럼 양은 뭐냐면 홀수죠. 음은 짝수죠. 이 개념만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홀수를 위주로 한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1357에서 홀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홀수를 위주로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심을 위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심을 1이라 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 중심은 3이라 그래요. 2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심의 1을 갖다 5라 그래요. 4 더하기 1이니까. 그 모든 홀수는 짝수로 벌어진 중심에 있는 걸 가리켜요. 짝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표면으로 벌어진 걸 짝수라고 하는 거죠. 표면으로 벌어질 때는 반드시 이쪽으로 벌어지면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철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벌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반드시 대조적으로 한 짝으로 벌어지게 돼 있는 게 그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가 왜 홀수하고 짝수를 이루어졌냐면은 벌어진 것은 다 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눈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짝수는 지가 스스로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중심에서 중심이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홀수라고 하는 거는 짝수를 갖다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그 매체를 가리킨 거지. 홀수가 또 중심에 있으니까 모든 걸 홀수 만들어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천천의 양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 남성이 여성을 갖다가 억압하고 했잖아요. 이것도 음과 양의 개념을 착각한 거예요. 음과 양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결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내리누르거나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과 양은 원래 1대1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낮만 있고 밤만 없으면 어떻게 돼 그래? 반대로 밤만 있고 낮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이 공존해야 돼요. 그게 철칙이거든요. 그러면은 후천에 음을 유지를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이 남성을 갖다가 내리누른다 그게 아니고 짝을 유지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짝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 뭐냐면 선천에는 짝을 유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짝을 유지를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정을 유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짝을 만나는 걸 결혼한다.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제 결혼을 하느냐 하면은 어린 시절에 못해 여러분. 한창 자라는 청년, 소년기에 무슨 결혼해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18살, 10살 이때 다 결혼시켰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일시켰어요. 조혼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숙하지 못한 그 남녀가 결혼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자녀들도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명들이 짧았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몸속에서 성숙한 자녀가 나오는 법인데 이제 자라지도 못한 것 같다가 8살, 6살 이게 뭘 알아요, 그래. 그냥 부모들 만들어 말이죠. 크게 잘못된 거죠, 없어. 부천의 음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자란 상태가 유지한다. 다 자란 상태에서 즉 성인이 된 상태에서 모든 걸 꾸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상태. 그때는 부모님이 짝을 맺어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요. 그걸 갖다가 짝을 위주로 한다. 즉 안정을 위주로 한다. 음을 위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음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음정량. 음도 바르게 되고 다 컸고 양도 바르게 다 큰 상태를 갖다가 정음정량이라 하는 거지.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남자 둘에 여자 둘, 뭐 이따위 그 숫자 노름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음과